정부와 삼성, SK가 653조 원을 쏟아붓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하청기지로 전락하느냐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원달러 환율과 여러분의 주식 계좌, 아파트 가격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하자마자 돌아온 반응은 축하가 아니라 거센 경고였습니다. 미국의 정책 연구기관시 EPA와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대만계 매체 디지타임스까지 한 목소리로 이 투자를 떠받칠 전력과 용수 같은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 발표 기준 2047년까지 들어가는 민간 투자액 62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더해 흔히 653조라는 숫자로 통칭되는 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장과 소재 부품 장비 협력업체까지 한데 묶어 세계 최대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해외 경쟁국들은 우리의 이 막대한 투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셈법을 굴리고 있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 나온 경고입니다. 미국의 정책 연구기관인 유럽정책분석센터 CEPA는 보고서를 통해 용인 클러스터를 돌리려면 원전 10기에서 15기에 맞먹는 13에서 1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물 문제입니다. 한국의 일부 고위 정치인들조차 가뭄이 닥치면 이 막대한 산업용수를 용인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수도권 식수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역시 한국이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반도체 제조에는 막대한 전력을 쏟아붓는 이 불균형이 오랫동안 한국의 반도체 리더십 자체를 위태롭게 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려한 청사진 뒤에 전력과 물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변수가 풀리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게 미국 싱크탱크들이 던지는 핵심 경고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과학법, 즉 반도체 공장 건설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법을 앞세워 인텔과 TSMC, 삼성전자의 첨단 공장까지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고 있어 한국의 투자 여력을 자국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분야의 절대 강자인 대만 TSMC와 비교한 지적입니다. 대만 기반의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는 한국의 622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 부족 위협에 직면했다고 직접 경고 기사를 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지점을 짚습니다. 카이스트 유해준 교수는 TSMC가 대만 전역에 공장을 의도적으로 분산 배치한 것처럼 한국도 수도권 밖으로 팹을 분산하면 전력과 용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수도에 몰아넣는 경우는 없다. 수도권에 있으면 결국 공장이 많은 시민들과 전력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TSMC는 본사가 있는 대만 외에도 미국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 독일 드레스덴까지 공장을 분산 배치해 단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생산이 멈추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도권 용인 한 곳에 핵심 생산 시설을 몰아넣고 있어 정전이나 자연재해, 한 번에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장 무섭게 추격하는 일본의 움직임입니다. 일본은 구마모토를 반도체 거점으로 지정해 TSMC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여기에 더해 자국 첨단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를 정부 주도로 키우며 2027년 이 나노 공정 상업 생산을 목표로 호스카이도 지토세에 첨단 파운드리를 짓고 있습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를 두고 미국이 꿈만 꾸는 수준의 국가주도 산업 프로젝트라고 평가할 정도로 일본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을 정면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리적인 셈법도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나 불화수소 같은 핵심 소재 상당수는 여전히 일본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이 투자 규모를 키울수록 결국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수혜가 돌아간다는 구조적 약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싱크탱크와 전문가, 매체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서늘한 현실은 이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조 원의 현금 보조금이라는 반칙성 플레이로 치고 나갈 때 한국은 오직 기업의 자금력과 정부의 행정적 속도전만으로 이 외로운 싸움을 버텨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삼성이 용인 파운드리에서 대만을 꺾지 못하고 SK가 일본과 TSMC의 메모리 연합군에 밀린다면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주식시장과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단단한 반도체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글로벌 패권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이 막대한 보조금과 견제를 무기로 우리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한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압도적인 속도전입니다. 글로벌 패권국들이 돈의 힘과 외신의 저격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 자체를 극단적으로 앞당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죠. 실제로 정부와 대기업이 손을 잡으면서 삼성전자는 당초 계획보다 생산 시점을 7년이나 앞당기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2년이나 일정을 단축하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맹렬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숨막히는 속도전의 현장에서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심각한 내부 충돌과 약점을 해외 언론들은 이미 먼저 알아채고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적했듯 아무리 기업들이 653조 원의 돈을 들여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나서도 반도체 공장을 돌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 화려한 공장 건물들은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를 가동하는 데 드는 전력과 용수가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양과 맞먹기에 당장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기존 경기 남부 클러스터의 전력망과 공업용수 공급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업은 돈이 있으니 당장 땅을 파고 공장을 올리겠다고 외치는데 국가의 전력망과 물줄기를 책임지는 행정과 공공인프라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기막힌 대립이 터진 겁니다. 이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수도권의 대규모 송전망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거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과 정주 여건 악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반도체 공장에 밀려 인근 지역의 용수가 부족해지면 주변 농가와 중소제조업체들은 당장 공장 가동과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대기업은 이 심각한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뒤에서 어떤 카드를 숨겨두고 있을까요? 수도권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짓는다는 화려한 언론 보도와 정부의 대대적인 발표 뒤를 한 꺼풀만 벗겨내면 실제 현장의 모습은 공식 발표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외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정작 감사 자료와 실제 산업 통계를 뜯어보면 전력과 용수 공급률은 턱없이 부족한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상태이며 공공 인프라를 책임진 감독기관들은 예산과 행정 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해외 싱크탱크와 매체들의 수도권 집중 투자 위험성 지적과 결정적인 인프라 한계 속에서 정부와 삼성, SK가 실제로 꺼내든 반전 카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부가 주재한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앞당기는 동시에 호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메모리 팹 4기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지방의 풍부한 용수와 재생에너지를 찾아 전 국토를 반도체 벨트로 묶어버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발표만 됐을 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야당은 기업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지역에 투자를 발표한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이라며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고 투자 규모가 발표마다 달라지는 점을 졸속 추진의 근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전략 판단이라며 맞서고 있어 해외 매체들이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며 견제구를 날릴 때 정작 국내에서는 이 반전 카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도 제대로 닦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권역으로 팥만 키우는 이 무모한 확장을 지켜보고 있으면 과거 1990년대 대기업들의 과잉 투자와 부실 경영이 겹치며 국가적 파국으로 치달았던 IMF 외환 위기에 암울한 대자비가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만약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정상적인 궤도에 있었다면 인프라 포화 신호가 켜진 바로 지금이 투자의 속도를 조절하고 시스템을 전면 수정했어야 할 시점입니다. 전력망과 용수 지표가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다면 속도를 늦추고 기반 시설부터 다지는 것이 상식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에는 지금 멈출 여유가 없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한 발만 늦어도 완전히 도태된다는 공포감 때문에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수천조 원의 판돈을 향해 멈추지 않고 폭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무모한 폭주를 부추기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적 과제라는 명분 뒤에 숨은 도덕적 해이와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한 보고 관행, 그리고 국가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입니다. 인프라 한계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일단 공장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는 결국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나 국내 자산 시장의 급락이라는 파국적 이벤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의 붕괴가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수도권의 전력이 끊겨 반도체 라인이 단 몇 분만 멈춰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곧 국내 증시 폭락과 외환 시장의 위기로 이어지는 막대한 연쇄 효과를 촉발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레이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동 장치가 고장난 열차처럼 질주하는 메가 프로젝트의 결말이 대기업들의 화려한 승리로 끝날지 아니면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대기업들의 경쟁과 시스템의 폭주 속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평범한 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수천조 원의 판돈을 걸고 벌이는 이 무모한 폭주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데이터만 뜯어보면 진짜 피해자들은 바로 평범한 소시민들과 중소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인프라를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인근 지역의 중소제조업체들은 공장 부지 임대료 폭등과 인력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화려한 투자 수치 뒤에 숨겨진 실질 임금 하락과 서민 자산의 손실 규모가 얼마나 막대할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계층별로 가해지는 피해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청년들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말만 믿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첨단 자동화 라인에는 그들이 설 자리가 없고 중장년층은 대기업 중심의 자산 쏠림 현상으로 인해 노후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납품 단가 압박과 고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또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프라와 자금이 메가 클러스터로만 빨려 들어가면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인구와 산업이 함께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왜 내 월급과 자산 가치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왜 국가적인 대호황이라는데 평범한 우리네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일까요? 이 지독한 박탈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거시경제의 자금 흐름이 비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내수 시장의 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판도는 더 크고 살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대한민국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국제 정치와 거시경제의 큰 지도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라는 굵직한 단층선을 따라 완전히 두 조각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입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전력망과 보조금 동맹을 굳건히 하며 동맹국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을 무기화하며 공급망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죠. 이 거대한 세력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을까요? 냉정하게 지표로만 판단했을 때 한국은 이 큰 글로벌 재편 흐름에서 엄청난 수혜국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는 최대의 피해국이 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핵심 자원을 무기화하고 대만이 사활을 걸고 공급망 사수에 나서는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이제 단순한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패권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전면 수정되거나 중동 및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이 막대한 투자는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메가 클러스터를 향해 재생에너지를 100% 맞추지 못하면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환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한국 반도체의 독주를 막기 위해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 무서운 국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길을 잃지 않고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미국과 일본, 대만이 칼날을 겨누고 국내 인프라가 한계에 부딪힌 이 와중에도 모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 마느냐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소리 소문 없이 막대한 부를 챙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진짜 시장을 지배하는 조용한 승자들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공장을 짓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공장이 돌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장비와 기술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머쥔 전략의 핵심은 바로 기술과 타이밍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반도체의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새기는데 필수적인 노광 장비를 독점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나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 폭 메모리, 즉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HBM의 패키징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대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들여 공장 건물을 올려도 이들 조용한 승자들의 장비가 제때 입고되지 않으면 공장은 단 한 장의 웨이퍼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른바 EUV 장비는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에 달하면서도 연간 생산 가능한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이 장비를 먼저 확보하는 기업이 곧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구조입니다. 공장 증설 경쟁에만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 후발 파운드리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그 실적 차이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철저한 양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부와 발맞추어 전국적인 메가 프로젝트 청사진을 발표하며 대규모 시설 투자를 감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설계 역량의 자체 확보와 차세대 패키징 기술 선점에 사활을 걸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맨 땅에서 세계 1위로 우뚝 서던 고도 성장기를 떠올려 보면 우리 기업들의 저력은 위기 속에서 항상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승자들이 닦아놓은 돈의 길목을 정확히 읽어낸다면 거대한 위기는 곧 내 자산을 불릴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뒤흔들 653조 원의 메가 프로젝트의 실체와 글로벌 패권 전쟁의 살벌한 민낯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벌어지는 반도체 전쟁은 국가의 명분이 걸린 외로운 싸움이며 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국내 모든 자산 시장의 생명줄이 좌우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 흐름 속에서 단순히 뉴스를 구경하는 것을 넘어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에 맞춰 향후 시나리오별로 우리의 자산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파편화되고 국내 인프라 병목 현상이 심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미국의 핵심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상장 지수 펀드,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나 SMH 같은 ETF 혹은 미국 본토의 빅테크 섹터로 자산의 일부를 대피시키는 전략이 거론됩니다. 반대로 메가 프로젝트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 안착하는 기본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막대한 돈이 흘러들어가는 진짜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대기업 완제품 매매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공장이 지어질 때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분야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초고압 변압기와 전선을 만드는 업체들, HBM 패키징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 장비주,
그리고 노광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과 수주 뉴스를 오늘 당장 체크리스트에 넣고 주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자금 흐름을 읽는 참고 정보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금의 흐름을 읽는 눈이 앞으로 다가올 거시경제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확실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